이런 문제를 이제 풀어줘야겠지. 자, 다음은 바닥 상태의 3주기. 바닥 상태의 3주기야, 3주기. 그럼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 근데 이온이니까 아르곤 빼야겠죠? 그래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자, 요렇게 될 거야. 그러면 지금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주어졌지? 자, 커졌네? 커졌네? 작아졌네? 그러니까는 얘는 3주기 금속, 3주기 비금속, 3주기 비금속. 그치? 자, 바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3주기 금속은 양윤이 되면은 네온의 전자 배치. 3주기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면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 자, 그런데 말이야. 자,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184, 181이야. 근데 C는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됐더니 45가 됐고, 이온에. 자, A는 98이니까, 자, 어떻게 돼? 요 비금속하고 비교했을 때 2분의 1배잖아. 그럼 얘도 뭐냐면은 금속이란 얘기예요. 그치? 자, 그럼 3주기에서 음이온이 되는 거는 황하고 염소야. 황화이온하고 염화이온. 그러면 얘네들은 황화이온하고 염화이온인데, 자, 등전자 이온이니까 그 이온의 반지름, 자, 푸는 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 그러면 이제 등전자 이온이니까 B하고 D는 원자번호 큰 놈이 이온의 반지름이 작죠. 그러니까 얘가 자, CL이 되고요. 얘가 황이 될 겁니다. 그럼 황은 16이지? 자, 그 확인하는 방법이 얘가 주어졌잖아. 3분의 5. S오비탈 전자수와 P오비탈 전자수야. 그러면 3주기니까 최소한 1s 2개, 2s 2개, 3s 2개. 그래서 6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6개면 P오비탈은 10개가 되겠지. 자, 1번부터 20번까지는 바닥 상태일 때는 전자는 S오비탈과 P오비탈에만 채워져요.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16. 얘가 바로 뭐야? 총 전자수 원자번호. 그러니까 16의 황 맞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확인할 수 있는 게 황은 홀 전자수 2개야. 자, CL은 1개야. 1, 빵, 1, 2, 3, 2, 1, 빵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A하고 C는 금속인데 홀 전자수가 1개입니다. 요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트륨이고 알루미늄이거든.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은 얘네들도 등전자 이온이니까 등전자 이온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으니까 요 관계 성립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98이 45보다 크니까 얘가 바로 뭐가 돼? 나트륨이 되고 얘는 알루미늄이 된단 말이야. 얘는 17번이 염소가 되고. 자, 이렇게 찾는 거지.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얘는 6개가 들어가야 돼요. 6개가 다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은 얘는 7개의 P오비탈의 전자수. 맞나? 에헤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트륨이잖아, 나트륨. 5개고 6개잖아. 5분의 6이지. 자, 얘는 이렇게 돼야겠고. 자, 얘는 어떻게 돼? 11개가 돼야겠지? 자, 그렇다면 나트륨, 자, 같은 주기입니다. 원자 반지름 요 관계 성립이 돼요. 그래서 기억은 자, 자, 얘네보다 크니까 자, 얘보다 커야 되겠지. 125보다 자, 니은이 5분의 6이고요. 자, 디귿은 6분의 7이니까 5분의 7 그럼 1.4 그치? 나오지? 그 다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최외각 전자, 원자과 전자 유액 전하는 큽니다. 자, 그래서 D가 B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
다 이제 이온 에너지야. 자, 요 4단계 20번 문제 보자. 이거 학교 기출 문제다. 자, 원자 번호 8번부터 13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치? 자, 그리고 모두 다 이온이 되니까 네온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야. 자, W, X, Y, Z. 그러니까 요 5개 중에 이제 4개가 되는 거지. 자, 홀전자수 2, 1, 1, 빵, 1. 자, 그러면 W, X, Y는 홀전자수가 같으니까 아이고 여기가 W, X, Y가 되는구나. 그치? 자, 다음에 자, 이온 반지름입니다. 어떻게 돼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은 작아지지. 그러면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이 작아지는데, 자, Z의 반지름이 가장 크니까 얘가 Z가 돼요. 그러면은 요 세 개가 이제 F 나트륨 알루미늄이니까, 자, 여기가 Y가 되고 X가 되고 W가 돼요. 맞니?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W, X, Y, Z에 해당하는 원소기를 쓰고요. 자, 이온 반지름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나냐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뭐냐면은 등전자 이온이야. 자, 등전자 이온일 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전하량이 커져. 핵전하량이 커지고 핵의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자, 이온의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자, 이렇게 자, 써주면 돼요. 됐지? 자, 23번. 요것도 체크. 자, 그림은 2, 3주기 V, W, X, Y, Z야. 알겠지? 그리고 얘네들이 모두 다,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니까 2주기 비금속하고, 자, 3주기, 자, 금속이야. 그리고 Y가 이제 반지름이잖아. 그럼 얘네들은 이제 이온일 때는 모두 다 등전자 이온이지. 그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자, 원자 번호 커질수록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작아지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이제 네온을 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는 요거기 때문에 얘는 이온의 반지름이 되고, 그러면 가는 원자 반지름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2주기고요. 자, 여기가 3주기가 되겠네. 플로린,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알겠니? 그래서, 자, 가는 원자 반지름이니까 기억보기 틀렸고, 자, V하고 W는 2주기, 같은 주기 원소고, 자, 유핵전하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핵전하가 커지는데, 잘 봐야 돼. 같은 조, 자, 여기에도 이제 주기가 달라지잖아. 그래서 유핵전하 그래프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플로린,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 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X가 나트륨이고, Y가 마그네슘이고, 자, Z가 알루미늄이니까 유액전하는 ZYX가 돼야겠네? ZYX가 돼야겠지? 틀렸어. 자, 만약 요렇게 비교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때 누가 커? W가 큰가, 플로린이. 그래서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온다. 이거 지금, 요건 학교 기출문제다. 실제 내신 기출문제야, 이거. 알겠지? 그래서 자, 24번. 자, 몇 가지 원소의 원자 반지름과 원자가 전자의 유효 핵전하고 네온의 자, 전자 배치가 하는 이온의 반지름이야. 그럼 얘네들 등전자 이온이니까 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원자번호 커지죠? 자, 이온의 반지름은 작아지죠? 그럼 작아지는 게 뭐가 있어? 요렇게 갔다 요렇게 되니까 다가 바로 이온 반지름이 되고, 그 다음에 자, 같은 죽에서 원자번호 커질수록 작아지고 3죽이 커졌다가 다 3죽에서 원자번호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는 원자 반지름이고, 자, 그 다음 그래프 모양 어떻게 돼? 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가요. 이게 바로 유효 핵전하가 됩니다. 그래서 유핵전하는 나가 돼요. 자, 이 그래프도 모의고사에서 기출됐던 거나 학교 내신에서 응용해서 나온 거야. 자, 이제 좀 반지름 가지고 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자 반지름이야. 자, 이제 우리 이온화 에너지 들어갑시다. 자, 이온화 에너지가 좀 복잡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거를 심플하게 푸는 방법들, 그래프 가지고 쉽게 푸는 방법들 얘기할 거니까. 자, 이온화 에너지는 자, 무슨 상태? 그렇지. 바닥 상태에 있는 체외곽 전자가 자, 한 개가 어디로 가냐? 무한대로 들뜰 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바로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자, 잘 들어요. 바닥 상태에 있는 무슨 전자? 체외곽 전자. 바닥 상태의 체외곽 전자가 자, 무한대야. 무한대가 어디지? 그치. 원자 바깥에. 그러니까 이 전자가 원자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야. 즉 바닥 상태의 원자 M이 자, 근데 무슨 상태인가? 기체 상태. 중요해. 자, 흡수하는 에너지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에너지야. 반응물의 플러스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흡수한 에너지야. 자, 반응물에 있는 플러스 에너지가 흡수한 에너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전자 하나가 원자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일가 플러스 양이온이에요. 이온화 에너지는 일가 플러스 양이온을 만드는 에너지예요. 자, 이것이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야.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자, K 껍질의 한 개잖아요. N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로 갈 때 흡수하는 에너지야. 근데 수소일 때는 얘는 무조건 뭐다? 보호가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312고 얘는 에너지 0이거든. 그래서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은 1312 킬로줄퍼몰이에요. 자, 여기에서 한 개로 가지고 정확히 1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단위가 킬로줄퍼몰. 근데 우리 편하게 한 개라고 하는 거야. 한 개라고. 근데 원래 1몰이거든.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자, 3번의 리튬은 1s2, 2s1이야. 자, 바닥 상태지. 그 체외각 전자가 뭐다? 2s1이야. 얘가 어디로 가야 돼요? 무한대로 가야 돼요. 이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야? 리튬의 이온화 에너지가 된다. 자, 이게 바로 리튬의 이온화 에너지야. 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을 봐야겠지? 자, 자, 체외각 전자를 잡아당기는 핵의 인력이 커요. 자, 핵의 인력이 크다는 거는 인력이 클수록 안정해, 불안정해? 안정해, 불안정해? 인력이 크다는 거는? 어? 안정하다는 건 변화가 적은 거고, 에너지가 작은 거고, 인력이 크고 반발력이 작은 거잖아. 그래서 혼트의 규칙은 안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돼? 반발력이 최소가 되게끔 전자를 배치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인력이 크다는 얘기는 안정하다는 거야. 그러면 그 체외각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는 높아지니 낮아지니? 낮아져요. 그러면 생각해봐라. 여기가 무한대인데 여기에 자 에너지 준위 여기에 있어.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가는 게 이온화 에너지야. 핵의 인력이 커. 그럼 이 체외각 전자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자, 낮아지면 어떻게 되니?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 에너지 0이니까 이온화 에너지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떼어내는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할 수밖에 없구나.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한다고 얘기해.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 M이라는 원자가 있어. 기체 상태. 자,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해야 전자가 떨어지지. 그럼 이게 이온화 에너지잖아. 그럼 이 이온화 에너지는 쉽게 말해서 전자를 떼어내는 에너지야. 맞니? 그러면 핵의 인력이 크다는 거는 전자 떼어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럼 전자를 떼어내는 에너지는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커지는 거야. 자, 이온화 에너지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갑니다. 자, 기체 상태의 바닥 상태야. 그래서 기체 상태 원자야. 정확히 바닥 상태의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기체 상태 원자에서 자, 일몰의 전자를 떼어내서 일가 플러스 양이온을 만들기 위해서 흡수하는 에너지가 바로 뭐다? 이온화 에너지가 된다. 자, 이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 잘 봐도. 그리고 핵의 인력이 커지는, 그 핵의 인력이 커지는 방향이 뭐야? 핵의 인력 커지는 방향. 주결배에서 우측 위 대각선이야. 그럼 누가 제일 크겠니? 여기. 헬륨이죠. 그래서 헬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커요. 헬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커요. 자, 잘 봐. 첫 번째. 자, 같은 주기야, 같은 주기.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액 전하량이 증가하고 핵의 인력이 커집니다. 그래요. 핵의 인력 커져요.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어떻게? 야, 뭐야? 대체로 증가한대. 아니, 증가하면 증가하지. 대체로 증가한대. 자, 잘 봐. 지금부터 그래프 하나 그려줄 거야. 근데 이온화 에너지는 이 그래프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할 거야. 지금부터.
자, 2주기부터 2주기 볼게. 2주기. 자, 리튬이야. 리튬의 이온 에너지. 너 이거 EXide 아니야? EXide. 걸그룹. 얘네들의 최대 히트곡. 그렇지. 자, 외우는 방법이야. 리튬 이제 위, 아래, 위, 아래. 그러면 위. 자, 이렇게 갑니다. 자, 리튬부터 시작해서 위, 아래, 아래, 위. 그러면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이에요. 네온. 자, 이것이 같은 주기에서 이온 에너지야. 그래서 리튬부터 시작해서 위, 아래, 위, 아래. 그리고 위. 그치? 이렇게 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데 문제는 뭐야? 아이씨, 여기서 붕소하고 산소가 줄어들잖아. 예외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놈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헷갈리잖아. 딱 낚시하기 좋지. 그래서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왜 예외가 될까? 자, 13조. 원자번 5번의 붕소는 1s2, 2s2, EPX1입니다. 그러면은 체외각 전자인데 바닥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들뜰 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붕소의 이온 에너지예요. 알지? 그런데 우리가 오비탈을, 자, ES 오비탈 있잖아. 체외각 전자, ES2P지. 자, 지금부터 ES 오비탈 그려볼게. ES 오비탈이에요. 이랬을 때는 안쪽에 마디가 하나 생기지? 자, EPX를 그려볼게. 이게 바로 EPX예요. 그러면 ES 오비탈의 전자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지점은 여기. EPX 전자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지점은 여기. 자, 에너지 준위는 EPX가 크니까 원래 에너지가 준위가 클수록 거리가 더 멀어져야 되잖아. 근데 안쪽에 ES 오비탈이 오히려 더 바깥쪽이고 EPX가 안쪽이야. 그래서 이거 가끔씩 이 자체로도 문제가 나오기도 해. 그러면 요 ES 오비탈은 안쪽 오비탈이거든. 그러니까 요 안쪽에 있는 ES 오비탈의 전자가, 자, EPX 전자, 체외각 전자인 EPX 전자, 떨어져야 될 전자 EPX에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뭐가 생겨버리니? 반발력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반발력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반발력의 영향을, 원래는 전자 간의 반발력은 다 존재해. 근데 이 반발력을, 영향을 크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가 EPX야. EPX. 그런데 이 반발력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 불안정해지죠? 그러면 얘의 영향 때문에 EPX의 전자, 요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돼? 불안정해가 높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높아져, EPX가. 자, 원래는 이만큼인데 이만큼 줄어들지. 그래서 이 줄어든 만큼 요 에너지가, 베릴륨보다 작아지더라는 거야. 알지? 그래서 EPX 전자, 안쪽에 있는 ES 전자의 반발력, 이거를 ES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라고도 얘기해요. 어차피 가려막기 효과는 전자 간의 반발력이라고 그랬잖아. 안쪽에 있는 ES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요 붕소 13족이 뚝 떨어지는 거야. 여기 떨어지는 거야. 잘 확인. 자, 다음에 뭐야 이거 산소는 또 왜 그래? 왜 이 모양인데, 그치? 자, 16족입니다. 자, 8번 산소는 1s2, 2s2, EP 4개예요. 자, EPX, EPY, EPZ 했을 때 업이면 얘가 7번의 질소입니다. 그치? 자, EPX, EPY, EPZ 했을 때 다운이면 얘가 바로 8번 산소야. 그치?
자, 질소에서 산소로 가는 순간 질소 홀전자가 3개인데 산소는 홀전자 2개면서 여기에서 반발력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받다 보니까 원래는 이만큼의 에너지 준위가 돼야 되는데 올라가 버리는 거야.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흡수하는 이온의 에너지가 질소보다 큰 게 아니라 오히려 질소보다 낮아진다. 알지? 바로 요거야. 그래서 반발력의 영향이야. 전자 간의 반발력. 하지만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 이온의 에너지가 작아졌지만 핵의 인력이 자 어떻게 돼요? 그래도 분수가 큰 거예요. 이온의 에너지가 작아진 거지 핵의 인력이 작아진 게 아니에요. 핵의 인력은 그래도 여전히 붕소가 베릴륨보다 크고 산소가 질소보다 크다. 알겠지?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야. 예외적으로. 에너지가 예외적으로 작아지는 거야. 자, 잘 봅시다. 자, 같은 주기 요거 잘 봐야 돼 이거. 알지? 요거 잘 봐야 돼. 어우, 야. 자, 같은 족이야, 같은 족. 자,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내려가는 거니까 핵의 인력은 약해집니다. 그럼 당연히 이온화 에너지는요, 작아지겠죠. 자, 나트륨하고 칼륨, 이온 에너지 누가 커? 이렇게 된다. 자, 같은 족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항상 우리가 문제는 뭐였지? 같은 족, 같은 주기에서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자, 같은 족, 같은 주기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비교할 거냐? 항상 내가 그러잖아. 같은 족도 아니고 같은 주기도 아니면 뭐 가지고 비교한다? 그렇지. 그래프로 비교한다. 자, 이 그래프 외워야 돼. 이 그래프 하나 가지고서 갈 거야. 아이고, 씨. 찡찡찡찡. 자. 자, 여기가 리튬이야. 위, 아래, 위, 아래, 위. 자, 네온이에요. 그럼 당연히 헬륨은 여기쯤 되겠죠? 가장 크니까. 자, 수소는 한 이쯤 떨어질 거야. 자, 여기가 이제 2주기잖아. 그래서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자, 그러면 같은 족에서 이온화 에너지 작아지니까 나트륨 자리는 여기 와야겠지. 맞니?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충 요 지점 그려놓고 위 똑같은 그래프 그려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인, 황, 염소, 아르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 더 그리는 거야, 밑에. 밑에 하나 더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그려놓고, 자, 우리는 문제를 풀 거야. 자, 13족부터 자, 18쪽인데요. 2, 3주기랍니다.
자, Y축이 이온화 에너지예요. A, B, C 이렇게 주어졌어요. 13,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자, 이렇게 주어졌어. 그리고 같은 주기는 실선으로 연결돼 있다. 알지? 자, 그러면 13, 14, 15와 16, 17, 18이 자, 여기가 같은 주기고 여기가 같은 주기야. 근데 하나는 2주기, 3주기야. 자, 요 모양 갖는 게 뭐가 있니? 자, 그 빨리 이 그래프 그린 다음에 어떻게 돼? 요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A는 알루미늄, B는 인, C가 산소가 됩니다. 맞니? 이렇게. 주기적 성질에서 꽤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그래프로, 특히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 그래프로 많이 해결할 거야. 이 그래프 가지고 많이 해결할 거야. 자, 이 그래프는 계속 나올 거다. 계속. 알지? 정확하게 이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요만큼 들어가야 돼. 씨. 소리? 여기가, 여기 와야 돼. 여기 와줘야 돼. 리튬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아, 이온화 에너지도 있었는데 또 순차적이 뭐야? 자, 13번에 알루미늄 있지? 자, 얘가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일가 플러스 양이온이 될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온화 에너지야. 알겠지? 그런데 자, 여기 밑에 할 때 한 칸씩 좀 띄워. 약간 칸. 이번에는 알루미늄 일가 플러스에 또 에너지를 가할 거야. 그랬더니 일가 플러스가 이번 이가 플러스가 돼. 알루미늄 이가 플러스에 또 에너지를 가할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3가 플러스가 됐네. 자, 3가 플러스에다가 자, 또 에너지를 가할 거예요. 4가 플러스가 됐네. 그러니까 뭐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계속해서 떼어내는 에너지야. 자, 하나 처음에 한 개 떼어냈지. 넘버링 1. 제1 이온화 에너지. 또는 1차 이온화 에너지. 또는 그냥 이온화 에너지. 그러면 얘는 두 개째 떼어냈잖아. 제2 이온화 에너지, 2차 이온화 에너지. 자, 얘는 세 개째 떼어내잖아. 제3 이온화 에너지 또는 4차 이온화 에너지. 그럼 얘는 네 개째 떼어내는 거니까 제4 이온화 에너지, 4차 이온화 에너지. 자, 바로 요 에너지 관계를 뭐라고 한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자, 얘는 K 껍질 2개, L 껍질 8개, M 껍질이 3개입니다. 자, 얘는 M 껍질에 2개가 되겠죠. 자, 얘는 M 껍질에 1개가 돼요. 자, E1하고 E2하고 E3를 비교하면 자, 1로 갈수록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커져. 왜 커질까? 체외곽 전자수가 줄어들잖아. 가리움 상수가 작아지지. 유액 전하량이 커지니까 핵의 인력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체외곽 전자수가 줄어드는 거구나. 그래서 가리움 상수가 줄어들어 핵의 인력이 커지는 거야.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지. 그런데 자, 문제는 여기 보자. 제4 이온화 에너지. 얘는 누구의 전자 배치야? 네온의 전자 배치입니다.
그러면 얘는 비활성 기체고요. 18쪽의 전자비체예요. 같은 주기에서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게 뭐지? 같은 주기에서 18쪽이야. 왜?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니까 얘에서 전자 떼어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 그치? 자, 그래서 E3에서 E4로 갈 때는 순차적 이온 에너지가 급격하게 커져 버린다.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순차적 이온 에너지 크기를 봤더니 이렇게 됐지. E1에서 E2로 약간 증가해. 자, E2, E3로. 그래서 여기는 한 2배 내외의 크기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E3에서 E4로 갈 때 급격하게 커지죠. 보통 4배 이상 커져요. 이 얘기는 전자 1개 떼어내고 전자 2개 떼어내고 전자 3개 떼어내니까 누구의 전자 배치? 18쪽의 전자 배치. 그럼 체외각 전자수가 몇 개? 1개, 2개, 3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얘는 체외각 전자수가 몇 개다? 3개구나. 그래서 3개 다 떼어내고 그 다음에 전자 떼어낼 때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구나.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N차 이온 에너지에서 N 플러스 1차로 갈 때 급격하게 증가했어. N개의 뭐다? 체외각 전자수를 갖습니다. 자, 순차적 이온 에너지로 알 수 있는 거. 자,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치? 자. 자, 얘네들은 전자 배치가 똑같아요. 맞니? 어이구. 자, 요렇게 전자 배치가 똑같아요. 자, 쭉 그러겠지? 그럼 여기에서 전자 떼어내는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 또는 제1 이온화 에너지야. 자, 여기에서 전자 떼어내는 에너지는 제2 이온화 에너지고요. 자, 여기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에너지는 제3 이온화 에너지예요. 그치? 자, 뭐냐?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리튬에서부터 시작하는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있겠지? 그 그래프 모양이 있을 거야. 자, 베릴륨에서 시작하는 제2이온화 에너지 그래프가 있겠지? 자, 베릴륨에서 시작하는 제2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는 리튬에서 시작하는 제1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하고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전자가 똑같잖아요. 전자 배치가. 그건 마찬가지로 붕소에서 시작하는 제3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점 하나 찍고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그치? 그러면 자, 찍고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그럼 여기가 2주기고 3주기가 돼요. 처음 시작점 여기 있죠. 요 지점. 자, 요 지점이 3번. 정확히 말하면 자, 하나는 여기 이만큼 와야 돼요. 알지? 여기가 2개가 있어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있어. 여기. 그러니까 이 2개인데.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는 자, 여기가 리튬이고 얘는 제1 이온 에너지 그래프야. 자, 여기 있지, 여기. 자, 여기가 베릴륨 자리면은 제2 이온 에너지 그래프야. 자, 여기가 붕소가 되면은 제3 이온 에너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자, 제2야, 제2.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이렇게 되고, 자, 여기가 이제 베릴륨이 아니라 붕소야.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이게 바로 제3이온 에너지 그래프가 돼. 자, 이 하나로 해결할 거다. 자, 됐네. 문제 풀어봐야겠지? 자, 26번 문제. 스텝 3야. 자, 스텝 3 26번 문제. 다음은 2주기의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입니다. 2주기잖아요. 이런 문제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2주기를 다 써. 자, 이렇게 다 쓰란 말이야. 알지? 자, 그리고 나서 홀 전자수 1, 빵, 1, 2, 3, 2, 1 빵이니까 자 D는 질소가 되겠습니다. 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예요. 1s, 2s 2개, 1s, 2s 2개, 2px 3개, 2py 4개, 2pz 5개, 그리고 5개, 5개, 5개 되는 거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니다. 처음에 요거 하나 쓴 다음에 계속 갖다 붙여버리면 돼. 알지? 자, 그러면 C는 오비탈 수가 4개야. C가 뭐니? 탄소네. 자, A하고 B는 2개입니다. 자, 그럼 여기잖아요. 리튬, 베릴륨. 근데 홀전자가 하나니까 B가 리튬이고요. A가 베릴륨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그러면 베릴륨의 홀전자 수는 빵개, 탄소는 2개, 자, 질소는 오비탈 수가 몇 개? 5개. A, B, C 더하면 7이 되고, 자, 원자과 전자는 당연히 질소인 D가 가장 크지? 제1이온화 에너지야.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그럼 여기가, 자, B, A, 그쵸?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여기가 C, 그 다음에 질소. 여기가 D가 되잖아요.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가 맞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이해되니?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입니다. 자,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예요.
하지만 W, X, Y, Z는 원자 번호 순서는 아니래요. 자, Z가 홀 전자수가 자 0, 1, 2, A잖아요. 그러면은 1빵, 1, 2, 3, 2, 1빵 해. 그치?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자 연속이잖아. 그러면은 1, 0, 1, 2 될 수도 있고 0, 1, 2, 3, 2, 3, 2, 1 얘는 안 되겠다. 그치? 그럼 3, 2, 1, 0 자 이렇게도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1하고 2를 봤더니 이온화 에너지가 2가 더 커. 1하고 2를 봤더니 2가 더 커. 자, 산소가 플로린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는 자 1하고 2 관계에서는 자 붕소하고 탄소입니다. 맞니? 이거잖아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여기가 네온이잖아. 그러면은 2, 1 여기가 2, 1인데 2가 1보다 커야 되거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요 2일 관계는 아니야. 그러면 바로 여기지. 자, 2가 1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커요. 그치? 그러니까 2가 1보다 크니까 탄소하고 붕소, 탄소와 붕소 관계구나. 그러면 얘는 탄소고 얘는 붕소가 돼요. 그 얘를 기준으로 자 연속적인 4개를 갖는데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도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Z 봐봐. 자 2.1이고 1.5잖아. Z는 탄소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 그치? 근데 이게 연속적이면 얘가 Z가 돼야 되잖아. 왜냐면 홀전자가 0인, 얘는 0이니까 얘는 3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질소는 탄소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지? 그러니까 Z는 질소가 아니란 얘기야. 그럼 Z는 자 뭐야? 탄소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거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는 붕소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얘가 뭐야? 베릴륨이죠. 붕소보다는 크고 탄소보다는 작잖아.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놓고 시작해야 돼 이거. 이거 안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못 찾아. 그래프를 딱 이렇게 써야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연속이고 홀전자 0이니까 자 홀전자 수 0이니까 여기가 0이네. 그치? 아니다. 0이니까 여기가 1빵 여기가 베릴륨이구나. 여기 베릴륨 여기 와야겠다. 그치? 0이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리튬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리튬 여기고요. 베릴륨 여기니까 어떻게 돼? 베릴륨은 W는 리튬 1.5보다는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되겠지? 자 A는 리튬은 홀전자 하나니까 1이지? 기억 맞고 니는 틀렸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W, X, Y, Z 알았잖아. 근데 이것은 뭐야? 제2이온 에너지. 자 제2이온 에너지는 자 여기가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입니다. 그럼 선생님 리튬은요? 리튬은 여기 있죠. 헬륨 자리가 리튬 있지. 그치? 자 Y 탄소가 W 베릴륨보다 탄소가 베릴륨보다 어떻게 돼요? 크죠. 그래서 기억 지금. 자, 왜 그래프가 중요한 건지 알겠지?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를 자,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자, 32번 문제. 자, 다음은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죽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그래서 써볼게요. 아, 어쩔 수 없어. 이거 걔 써야 돼.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자, 홀전자 수합은 8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지? 그럼 1빵, 1, 2, 3, 2, 1빵이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는, 자, 그러면은 p 오비탈 수 보자. 빵빵, px, py, p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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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z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홀 전자는 무조건 외워야 돼. 홀 전자는 무조건 외우되 나머지는 처음 하나 다음에 표시한다고 그 다음에 갖다 채우는 거야. 홀 전자 무조건 외워야 돼. 자, 그럼 이제 원자 번호가 연속이라고 그랬어. 4개를 묶었을 때 홀 전자 수합이 8이 되는 거 찾자. 자, 8 되니? 8 되니? 그럼 어떻게 돼? 1, 2, 3이 8 되지? 그러면 자, 순서대로 가면은 여기가 A, B, C, D가 돼야 돼요. 맞니? 그런데 p 오비탈 수는 C가 B보다 크대요. 끝. 그래요. 그대로 A, B, C, D입니다. 자, 근데 질문이 뭐야? 제2이온화 에너지를 그려라. 그린 걸 찾아라. 그럼 어떻게 돼? 위, 아래, 위, 아래, 위. 자, 제1은 리튬이지만 제2는 여기가 뭐다?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이야. 붕탄질산. 뭐냐? 나이키 모양. 몇 번? 4번이잖아, 나이키 모양. 그치?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자, 옆에 34번 문제. 내가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뭐라고 그랬지? 그래프입니다. 이게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서는 이걸 푸는데 되게 복잡하고 시간 오래 걸리고 실수들이 마구마구 터져 나와. 이거. 근데 내가 알려준 그래프대로 내가 알려준 그래프로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더라고. 대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옆에다 3주기 그리고 막 이렇게 해서 길게 늘어놓고 비교하더라고. 자. 산소, 플로린, 나트륨 중에 하나예요. 자, 제1과 제2죠. 제1에서 제2로 갈 때 2배, 4배로 변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 자, 제1에서 제2로 갈 때 9배지. 그 얘는 E1에서 E2로 갈 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4배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체외각 전자 하나니까 얘가 무조건 나트륨이에요. C는 나트륨인 거 알겠어. 그래서 기억 맞아. 자, 기억이 맞으니까 이거 틀렸네. 뭐 3, 4, 5 중에 하나 찍어야겠지. 그치?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A와 B가 누구냐라는 거야. 그래서 봐봐. 그래프 잘 봐. 위, 아래, 위, 아래, 위. 자, 여기서 살짝 올려놓고요. J. 자, 간격을 살짝 벌리면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잘 봐. 여기를 제1, 여기를 제2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가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이라면 제2는 여기가 뭐가 된다?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이 됩니다. 제1분의 제2 산소와 플로린 보자. 산소 제1분의 제2 플로린. 자, 제1분의 제2 누가 커? 그래, 산소 플로린. 이렇게 하라고. 자, 이 그래프 진짜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이 그래프로 다 풀어. 어떤 게 나와도 이걸로 다 풀 거야. 자, 그러니까 유액전하는 플로린이 커져. A가 크다, B보다. 자, 이온의 반지름은 얘네는 모두 등전자 반지, 등전자 이온이니까 원자번호 작은 B가 가장 커야 되겠지. 이게 답은 3번이 된다. 자, 이 그래프가 만능이야. 만능 그래프야. 만능 그래프. 그래프 꼭 외워. 자, 웬만한 거 다 그래프로 풀어줄 거야. 자, 요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 잡는 문제냐면요. 그래프를 모르면 절대로 못 풀어요. 봐요. 자, 그래프. 제2 이온화 에너지고 8번부터 14번입니다. 그럼 제2는 여기가 뭐부터 시작하지? 4번. 5, 6, 7, 8, 9, 10, 11, 12, 13, 14. 맞니? 자, 그렇다면 가장 작은 게 뭐야? 12번. 그 다음에 14번. 그 다음에 13번. 그 다음에 11번. 아니지? 자, 여기서 조심해야겠지? 그 다음에 아니, 가장 큰 거지. 아이, 쏘리. 큰 거니까. 자, 가장 큰 거 11번. 그 다음에 10번. 8번. 그 다음 9번. 그 다음에 13, 14, 12야. 13, 14, 12가 된다. 원자번호로 따지면. 맞지? 자, 보기 푸는 거야. C는 알루미늄 13번. 맞잖아. 그럼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건 요게 놓여진 게 뭐야? 10번의 네온이잖아요. 제1은 F죠. 자, C와 D의 원자 반지름과 B와 E. 자, C는 알루미늄이고요. 자, D는 플로린. 그 다음에 B는 14번의 규소. 그 다음에 자, E는 8번의 산소야. 그치? 그럼 봐. 원자 반지름 아니야. 리튬 플로린. 나트륨 염소. 그럼 A, C하고 D는 알루미늄하고 플로린입니다. 알루미늄, 리튬보다 적죠? 플로린. 요 차이예요. 이게 바로 C와 D죠. 그 다음 B와 E는 규소. 여기가 규소잖아. 산소. 여기가 산소 아니야. 그럼 이 차이는 누가 커? C하고, 그러니까는 알루미늄하고 플로린 아니야. 그러니까 C와 D의 반지름 차이는 자, B와 E보다 크다. 맞네. 기억, 니은, 디귿.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프만 그려놓고 표시만 했을 뿐이야. 그치? 주기적 성질에서 나오는 그래프 몇 개 안 된다. 완벽하게 외워라. 그래야지 주기적 성질 문제 풀어.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요거하고 전자배치하고 연결되는 문제들. 같이. 그래서 일단 그래프로 푸는 것들.
자, 이거는 이제 전자 배치랑 같이 나온 거죠. 이거 굉장히 쉬워요. 이거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왜 쉽냐면, 아까 우리 풀었던 문제와 연결하면 돼. 자, 봐. S, 바닥 상태라고 그랬어. 그치? 얘랑 얘랑 더하면 그게 바로 뭐야? 원자 번호야. 얘는 3번의 리튬이고, 자, 얘는 5번의 붕소가 되고 6번의 탄소야. 그럼 이온분의 E2가 가장 큰 Z가 뭐가 되니? 리튬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제 붕소하고 탄소잖아. 붕소하고 탄소 아냐. 자, 여기가 제1이야.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자, 그러면은 붕소하고 탄소니까 여기가 베릴륨이죠. 붕소, 탄소, 질소, 산소입니다. 자, 붕소, 이온분의 E2, 탄소, 이온분의 E2 누가 커? 그렇죠. 얘가 붕소니까 나가 되고 얘가 탄소니까 다가 되겠죠. 끝. 이거 말고 어떻게 풀 거야, 이 문제? 그렇잖아. 이거 말고 어떻게 풀 거야, 이 문제를? 자, 41번 문제. 뭐야. 와, 이 문제 오랜만에 풀어주네. 재밌다. 자,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입니다. 2주기. 자, 이온분의 E2를 나타냈어요. 자, 그럼 얘는 무조건 1쪽이에요. 맞니? 안 봐도 뻔하잖아. 그치? 1쪽이고. 자, 그리고 나서 X, Y, Z는 원자 번호 순서가 아니야. 그럼 일단 무조건 리튬이 들어간다. 자, 리튬이 들어가면서 원자 번호가 연속인 거는 그냥 리튬, 베릴륨, 붕소 아니야. 그치? 왜냐면 이게 14니까 1쪽이란 말이야. 이거 무조건. 4배 이상 크면은 무조건 1쪽이 되는 거지. 자, 다음에. 아, 그래프 괜히 지웠네?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자,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제1, 제2. 자, 그러면은 제2의 리튬은 여기 있겠죠? 자, 리튬, 베릴륨, 붕소. 자, 여기가 베릴륨, 붕소입니다. 자, 그럼 베릴륨은 제1, 제2, 붕소 요게죠. 누가 커요? 붕소가 크잖아요. 제1분의 제2. 그러니까 얘가 붕소고 베릴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베릴륨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붕소 Y가 이온 에너지가 제일 두 번째로 크고 리튬이 작잖아. 됐잖아. 그치? 자, 그러면 제2 이온 에너지는 Y가 X보다 자, 붕소가 베릴륨보다 크잖아요. 제2는. 그러니까 기억 맞잖아. 자, 유액전하는 자, 이렇게 갈수록 커지니까 붕소가 제일 큽니다. 붕소가 Y니까 맞죠? 자, 원자 반지름은 리튬이 제일 커요. 그럼 리튬이 Z니까 끝. 기억, 니은, 디귿. 자, 됐네. 이것도 한번 풀어볼까? 이거, 자, 이게 이제 갈수록, 그러니까 왜 자꾸 아까 내가 알려준 거 있잖아.
홀 전자수 한 다음에 막 이거 하는 거 있지. 그래프랑 연결해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우리가 정확히 그걸 표시를 하고 찾아줘야만 보기를 풀 수가 있어. 알지? 자, 원자 번호가, 자, 이미 원자 번호 순서는 아니래요. 자, 그러면 원자 번호가 연속이라고 그랬지. 2주기. 2주기. 그럼 고민하지 마.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자, 이렇게 표시해. 자, 그리고 나서, 자, 홀 전자수. 1, 빵, 1, 2, 3, 2, 1, 빵.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온화 에너지, 여기를 하나 표시할게요. 위, 아래, 위, 아래, 위. 그래서 리튬, 베릴륨, 붕탄, 질산, 플레. 자, 이렇게 써. 이온화 에너지 크기가 A, B, C, D 순으로 가서 커진대요. 자, 홀 전자수가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래요. 자, 홀 전자수는 C가 가장 크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연속인 4개야. 4개씩 끊어. 고민하지 마. 4개씩 끊어. 자, 이온화 에너지 순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A, B, 그치? C, D가 됩니다. 맞니? 자, 홀 전자 C가 가장 크다. 맞아? 안 되잖아. 아웃. 자, 연속인 4개. 자, 이온화 에너지가 순서대로 커지니까 가장 작은 거 얘가 A, 그치? B, C, D야. 자, C의 홀 전자수가 가장 커야 됩니다. 해당상 안 되죠? 아웃.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대로 자, 요렇게 표시해봐. 자, 그러면 붕소부터 A, B, C, D네. A, B, C, D네. 홀 전자수가 C가 가장 커야 된다.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란 얘기야. 아, 얘네. 2, 3, 2, 1. 그러면은 탄소부터 가면 자, A, 그 다음에 산소가 B, C, D. 맞니? 그래서 홀 전자수 C가 3개로 가장 크잖아.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 A 플러스 B, E 플러스 E, C 플러스 E, 3 플러스 1 똑같잖아. 끝! 그리고 나서 이제 푸는 거야. 원자과 전자수, 여기 4개, 5, 6, 7개잖아. 자, A 플러스 D 11, B 플러스 C 11. 기억 맞네. 자, 다음 제2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야?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이잖아. 자, B 누구야? 산소. 자, 그 다음에 D 플로린. 산소가 더 크네? 이렇게 돼야지. 틀렸지. 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자, 오비탈 수입니다. 이거 우리 다 외울 수 없어요. 외울 자신 있으면 외우면 돼. 자신 없잖아. 그러면 1S, 2S 2개, EPX, EPY, EPZ, EPZ.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A하고 B는 4개, 5개 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됐니? 자, 여기까지 우리 기말 시험 범위 끝.